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예능 프로그램 Sing Again입니다. 최근 JTBC에서 새롭게 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매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JTBC의 음악 예능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든싱어를 시작으로 슈가맨, 팬텀싱어, 비긴 어게인 등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Sing Again은 과거 슈가맨과 크라임씬, 효린의 민박을 기획한 윤현준 CP와 그와 함께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김학민 PD의 프로그램입니다. 어쩌면 식상하디 식상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지만 Sing Again은 기존 오디션과 차별화를 두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신인과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프로를 대상으로 한 기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출연자에 따라서 실력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그 편차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오디션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콘텐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참가자를 모집하여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Sing Again은 음반을 냈던 경험이 있는 가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오디션입니다. 무명이지만 실력 있는 사람에 대한 조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심사위원 또한 기존 심사위원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희열 심사위원장을 필두로 하여 이선희, 김종진, 김이나, 조규현, 이혜리, 선미, 송민호 등 가요계에서 충분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이라는 직함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물도 존재하고 있죠. 저 또한 몇 명의 인물은 캐릭터가 겹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된 인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프로그램의 신의 한 수 중 하나가 이 심사위원을 시니어와 주니어로 나눈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출연자가 프로이기 때문에 누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참가자들이죠. 이 오디션은 실력만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기준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죠. 그렇기에 연령대와 음악의 장르를 세분화하였고 슈퍼 어게인이라는 장치를 두어 소수의 취향도 고려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1라운드의 결과가 탈락과 합격이 아닌 보류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프로그램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28호가 노래를 부른 뒤에 김종진님은 머리 위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심사위원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주니어 라인에서 흥은 났지만 조금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이나님은 락은 신나게 하는 것이 실력인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가자를 바라보는 기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의견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닌 개인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Sing Again은 심사위원끼리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그들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개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참가자의 무대를 보는 태도 또한 머리로 분석하고 단점을 지적하려는 느낌보다는 그들의 개성과 에너지 등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에 집중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호응을 하는 듯 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냉철한 분석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공감 가는 심사평이 꽤 많았습니다. 유희열, 이선희님은 프로듀싱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이나님은 생각이 매력적인 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11호에게 해준 이야기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니어 심사단은 음악에 깊이 있는 조언보다는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여 해당 가수의 매력과 개성을 이야기해줍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잘 정리하여서 이야기해주는 이선희님과의 케미도 상당히 좋고요. 오래되어서 낡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개성으로 받아들여 열광하는 주니어 심사단의 모습에서 자신의 것이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합류하게 된 김종진님은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까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이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이 슈퍼 어게인이 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타 오디션에서도 슈퍼패스의 존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검증받은 인물들은 합격을 하고 애매한 인물에게 슈퍼패스가 쓰이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 극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ing Again은 대부분의 참가자가 실력자이지만 선곡의 실패나 대중성의 부족으로 외면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그런 순간에 슈퍼 어게인이 사용되는 것이죠. 김종진, 규현님이 슈퍼 어게인을 사용한 순간은 본인의 취향과 관련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상당히 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수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만큼이나 한 사람의 마음에 깊게 스며드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죠. 결과적으로 소수의 취향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이런 장치를 둔 것과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정의하도록 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과거 음악 활동에 대한 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작진이 억지로 사연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진정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참가자가 자신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짧게 참가자의 서사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청자는 참가자의 간절함을 알게 되어 그들의 감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도 이름이 아닌 숫자입니다. 시청자들이 인터넷에 찾아본다면 그들의 이름을 금방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스스로 가수를 찾아보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가수를 찾아보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끝까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의 끝은 결승전에서 우승함과 동시에 그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좋지 않나요? 우승하는 순간 그 이름이 알려지는 프로그램. 벌써 생각만 해도 결승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싱 어게인은 상당히 영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수들의 오디션이라는 코드는 과거 나는 가수다를 떠올리게 하며 이름을 알리지 않기에 복면가왕의 미스터리 코드를 품고 있음과 동시에 이전에 활동한 가수가 출연하기에 슈가맨과 같은 반가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슈가맨 제작진들이 가수를 찾기가 어려워서 아예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과거의 추억이 깃들여 있는 노래를 들을 때면 잊고 지내던 옛 친구와 재회를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1화에서 등장한 러브홀릭이 그런 기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지고 무언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슈가맨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슈가맨보다 조금 더 넓은 범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가맨이라고 불리기엔 제대로 된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편집입니다. 흐름을 너무 잘라먹습니다.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노래를 시작하고 자르거나 인물 소개 도중에 다른 인물로 넘어가는 식의 편집은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1호는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저도 그 사연을 잘 알고 있고 태당 그룹의 팬이었기 때문에 금방 몰입하여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11호가 자신의 소개를 한 뒤에 프로그램은 다른 참가자를 보여줍니다. 몰입하려던 감정이 싹 깨졌고 이후 11호가 다시 등장했지만 이미 감정은 깨진 상태였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은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은 착하게 느껴지지만 편집이 그런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착한 편집을 해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편집을 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노래 한 소절을 하고 다음 주로 넘겨버리거나 전주의 마지막 부분에 이미 다 노래를 불렀는데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내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조명하는 것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싱 어게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모든 참가자들의 무대 영상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명의 참가자 모두가 담기지 못했고 노래가 궁금했는데 편집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착한 프로그램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지금이라도 착한 편집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TBC 예능 프로그램 싱 어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서 최대한 눌러 담아봤습니다. 무명 가수에 대한 조명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심사 기준과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더불어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준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의 MC로 이승기님은 상당히 적절한 캐스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나이대에서 이승기님만큼의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거기에 락밴드 출신이라서 그런지 락을 하는 출연자가 나올 때 유독 반가워하는 느낌도 시청의 재미가 되어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데뷔 때부터 노래방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신곡이 나오면 꼭 들어보고
최근에는 저의 최애 가수인 윤종신님과 콜라보한 노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진행도 잘하시고 얼굴도 열일하시고 정말 부럽습니다. 배 아프네요. 다만 프로그램 편집 방식은 꼭 고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프로그램이 거의 한 1시간 40분 정도 돼서 시청자들을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인 건 알겠으나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